반갑습니다. 유휴공간으로 우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유휴공간 유니버스 유유유유 감사합니다. 공기장화팀의 발표를 맡은 발표자 박준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구도심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유휴공간 또는 빈집의 숫자가 창원시 전체 건물 숫자를 넘어섰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당장 창원시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당장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다음에 제가 유휴공간 예시로 보여드릴 지도는 창원시 지도가 아니고 전국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휴공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주제로 저희는 해커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유휴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동네 유휴공간이 총 300개 그리고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진해 충무동에서 첫 유휴공간 활성화 방안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충무동의 문제는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이 상업 인구를 보완할 관광 인구를 유입시킬 관광 콘텐츠가 부족했고요. 그래서 관광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민협의체가 와해되고 있는 와중에 지역사회 부흥에 관한 주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크랩하신 분들한테는 익숙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유휴공간에 대해 많은 학문적 기여를 하신 랑리 르페브르의 재현적 공간의 개념에 차용했습니다. 구성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구성원의 권리를 확장할 수 있는 유휴공간의 기획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도전했습니다. 공간기획은 넓게는 국토계획부터 최근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쓰임새 있게 기획하는 일입니다. 건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력, 기획력,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기획을 하기에 과연 적절한가, 공간기획을 하기에 적절한 인파워먼트 그룹인가를 타진해봤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인파워먼트 역량은 지역사회 활동가, 그리고 미술건축 전공자로 되어 있는데 조형을 전공하는 분도 계시고요. 경영학 전공자, 그리고 인문학 전공자, 그리고 컨텐츠 전공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유휴공간 기획하기에 우리 모임이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안합니다. 유휴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휴공간 기획 솔루션 스타트업 유유입니다. 사업 목적과 목표입니다. 유휴공간의 기획부터 인테리어, 운영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유휴공간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공간의 지역사회 자산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 목표로는 시민과 함께 유휴공간을 활용하며 유휴공간 활성화의 염원을 담은 분들과 더불어 공감하고 그리고 유휴공간을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감동을 실현할 것입니다. 환경 분석 이전에 우선 거시환경 분석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시환경 분석 결과에서는 유휴공간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 전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값을 얻었고요. 수업 분석에서는 강점으로는 유휴공간에 대한 공간 계획이라는 의제를 지역에서 빠르게 제시했다는 것이 저희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계획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구성원들이 저희의 강점이 될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유휴공간 공간 계획의 수요가 많지 않으며 공적 수요 이외의 개인의 수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회로는 유휴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예산이 증대하고 있으며 유휴공간의 재활용 실패로 전문 솔루션 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휴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후발주자의 출현이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기존 공간 솔루션사의 유휴공간 솔루션 분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강점과 위협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퍼스트 무브로서의 마케팅 전략과 그리고 가장 먼저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서 우리가 먼저 움직인 팀으로서의 강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전략을 기획했습니다. 우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 타겟을 우선 설정을 해서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서 컨설팅을 신청하고 사례를 보여주고 유휴공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오프라인 마케팅으로는 저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유휴공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참여단을 모집하여서 이분들과 함께 액션 그룹으로 잘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현수막과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도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로 초기로 무료 솔루션을 진행하여서 우리의 성공 사례로 활용하며 고객 유치와 홍보 효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충무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센터에 직접 지원을 해서 첫 유휴공간을 직접 솔루션 해보았습니다. 이 솔루션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마련한 솔루션 루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충무동 내에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단점과 그리고 주민 공동체가 와해되었다는 단점을 문제 발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형성에 초점을 맞췄고 이 공간을 각각 역할별로 분류해서 커뮤니티 공간인 공간 A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설립의 공간 B로 각각 분리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커뮤니티 참여자를 통한 소규모 공간 운영 훈련과 관광 침체 해결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익 창출을 동시에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루트를 고안하고 나서 지역사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선 대상자는 좀 적지만은 지역주민 지도자분들이 방역 간담회로 모였을 때 유휴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활용되시길 바랍니까? 라는 질문을 폐쇄형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유휴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신 부분에 주민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주셨고 그 다음으로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간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심층 인터뷰는 지역에서 공간기획을 준비하셨던 대상자분과 그리고 먼저 선배 그룹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재생 스타트업 대표님을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승포 공유를 위한 창조 도시재생 스타트업 박은진 대표님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인상적이었던 말이 공간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적 또는 금전적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공간 설립의 운동을 지도해온 김준택 단장님께서는 세대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첨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양한 가치를 취합하여 우리가 의미 있는 과정 끝에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공간회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놀이라고 적혀있는데 중간에 간이 들어가서 정식 명칭 공간놀이입니다. 이 공간은 충무동 상권 침체로 인해 유휴공간의 성질을 띠게 되었으며 건물의 소유주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충무지구 도시재생에 상담을 받았지만 마땅한 활용 아이디어가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기존 주민 협의체가 와해되어 지역사회 부흥이 필요한 와중인데 충무동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공간으로 활용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단순한 주민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용제 운영 방식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비는 구 진선미 포차 지역을 김상사라는 이름으로 재브랜딩했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19년 기준 400만 명의 방문객을 자랑했는데 80%는 군항제만 둘러보고 관광지는 찾지 않았습니다. 벚꽃 외에 볼거리가 없었으며 관광지의 정보가 부족했고 매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문화 역사 지구가 시작되는 시작점에 놓여있는 이 진선미 포차 건물을 세대를 아우르는 해군과 관련한 사진관 그리고 해군을 굿즈화시켜 진해 브랜드로 상품화시키는 굿즈 상품소로 재활용하여 굿즈는 온라인 판매하여 진해 브랜드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플리마켓과 매장 방문을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휴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진해에는 진해로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들도 지금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 외에는 유휴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플리마켓이 열리는 매력적인 장소로 재브랜딩 한다고 하면은 야외 유휴공간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 공간기획 포트폴리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1,000만 원대 규모의 창업지원단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에 유휴공간 소유자를 설득을 해서 시간부 반환 조건이나 시민 자산화를 조건으로 걸고 사용 계획서를 받아 경남 관내의 다양한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 계약에 도전하여 맞춤형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이름은 공기정화입니다. 공간기획으로 지역사회를 정화하는 뜻이고요. 저희가 모여있는 이곳은 청년들이 바꿔가는 지역사회 청바지입니다. 청년들이 바꿔가는 지역사회를 공간기획으로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청바지가 꿈꾸는 청년들이 바꾸는 지역사회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지금까지 공기정화의 발표자 박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심사위원들도 가능하시고요. 우리 팀원들도 또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들려요? 뛰어가시죠. 이미 갔다 왔죠. 저 질문해도 돼요? 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그 이제 수학 분석에서 약점으로 공간 기획의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서 이미 네, 아까 이제 수학 분석에서 목소리가 네, 수학 분석에서 이제 유효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는 거의 300개 가까이 되는 빈집이 진해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빈집은 많은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그것을 유휴공간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휴공간을 활성화한다는 공공의 그 사업이 아직까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까지 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관심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간 계획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뒤로 발표, 네, 심사위원. 유휴 공간의 그 활용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설문조사의 모집단의 연령이랑 대상 수가 객관적이고 또 그게 판단 가치가 활용이 잘 되는 그런 설문조사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는 타겟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폐쇄형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문지법에 필요한 120명에서 160명을 충족하지 못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표본의 중립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9개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이 발표 이후에 그 9개에 대한 데이터 값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오피니언 리더 그룹 자체가 젊은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연령대에서는 조금 치중하는 모습이 들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다른 표본에서는 비교적 격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분명히 부족한 점은 있었다는 걸 인정드립니다. 다만 최선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그 김상사 프로젝트에서 굿즈 제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좀 예, 유치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거를 굿즈 제작을 어떻게 모집하고 진행을 하고 싶고 혹시 본인은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궁금해요. 저는 굳이 해군을 진해 브랜드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만은 진해에 굉장히 다양한 자원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황포 돛대라든가 이런 어떤 물건을 어떤 굿즈화 해가지고 의인화시켜서 뭔가 재밌고 아주 귀여운 굿즈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예술인 그룹을 먼저 모집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예술인들을 모집하는 거는 저희 공기정화 참여단을 통해 가지고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네트워크가 된 이후에 그분들의 수요를 따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휴 공간의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아까 그 그래프를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유휴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유휴 공간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 큰 폭으로 감소하는 그 인구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게 과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일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면 저희가 인구이동을 끌어야 되는데 인구이동은 지금 구도심에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협의체를 다시 되살려서 지금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빙랩이나 주민협의체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충무동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회과학적인 개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달려야 돼요. 네, 그 첫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해서 선발이 돼서 지원금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럼 그 추후에 있어서 자금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게 솔루션이랑 아까 컨설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수익이 창출되는 예정인가요?
우선은 저희가 아직 예비 창업자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 받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사후에 저희가 수익 모델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지만은 최대한 빠르게 수익 모델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그 유효 공간 필요성에 있어서 그 조사를 했을 때 제일 큰 폭을 차지한 게 주민 공간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을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 입주를 하고 싶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따로 돈을 받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사례 중에 창업 예비 공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 공간과 경제 활성화 공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일반적으로 열린 창업 공간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아래에서는 입주비를 받지 않고 입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저 도와주시려고 지금 팀장님께서 나오시고 계시면 제가 말을 워낙 못해서 설명을 까먹은 것 같은데 그 자금 추후적인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일단 진선미 부장은 굿즈라던가 해군을 통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할 예정이고 주민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나 이런 프로젝트를 10주나 뭐 이제 15주 간격으로 할 건데 그걸 회원제로 이용을 하면서 회원제로 이용할 경우에 5% 할인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추가적인 계속 이렇게 회원제를 활용했을 때에 대한 베네핏을 강조할 예정이고 창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젝트 되게 다양하게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반에 뭐 클래스나 주민의 니즈를 한 번 더 파악한 다음에 만약에 공바 클래스가 아니라 청년 창업인 아니면은 진짜 노년 창업도 만약 가능하다면은 그런 쪽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죄송합니다만 저희 팀장님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이 꽤 많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또 조달을 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행 지침마다 또 다른데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행 지침도 있고 또 안 되는 지침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조 구성원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정부 지원 사업을 하든 아니면 단기적으로 돈을 벌게 된다고 해서 이 인원들을 전부 다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역에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 대해서 혁신적인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그 혁신적인 고민을 한다는 전제에 있어서는 내가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가진 역량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 그룹으로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인건비가 돌아가는 구조를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분들의 역량과 어떤 의지를 저는 믿어볼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심사위원들 질문. 네. 네, 우리 저 공간기획팀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정말 관광 개발이 우리 충무 지구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충무 지구를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와서 뭐 보고 느끼고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기껏 와봤자 뭐 저녁에 동전집에 가서 뭐 소주 한잔 마시고 뭐 그런 거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 개발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전략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요즘도 제가 20대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를 요즘 저도 굉장히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남해에 있는 초록 슈터라는 데를 한번 가봤고 그 옆에 저 죄송한데 심사위원님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앵강 마켓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보니까 돈 얼마 안 들이고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역 같은 거를 이런 조그만 통에다 넣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넣어서 판매를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진해 충무지구에는 그걸 하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고 그래서 또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너무 길게 질문하지 말라고 해서 여기까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셔야 했는데 그 코칭을 하셨네요. 네. 지금 아까 심사위원들 질문 손 두 분 다 대표님들 두 분 다 드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두 분의 질문도 받고 답변까지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걸 하려는 목적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에요, 아니면 경제적 이익 창출이에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데 본인들도 삶의 수단을 얻어야 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유휴공간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공공에서 볼 때 민간 용역이 확대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저희 용역도 확대된다고 부족하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여쭤봤던 이유는 이거 취지로 제시하셨던 부분이 어떤 특정 공간에 대한 샘플링 차원에서의 재생에 대한 시범 사업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 모델을 개발하는 거라고 처음엔 이해를 했었어요. 뒤이어서 나온 내용은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유형화해서 접근할 건지에 대한 모델이 전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중간 점검이니까 코칭을 드리자면 최종 발표 때는 공간별 유형화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 재생하려는 목적별 유형화도 필요하고 운영 주체별 유형화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유형별로 매칭될 수 있는 솔루션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좀 모델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공에서는 사실 공공을 먼저 타겟팅하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 민간 수요로 넘어가야 되는데 각각의 민간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공간이 제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재화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진짜 운영 가능하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거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냥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됩니다. 몇 개의 굿즈를 만든다고 해서 공간이 재생되지도 않고 운영되지도 않으니까 실질적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는 모델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링에 준한 시범 사업으로서의 샘플링 하나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 발표 때는 그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모색해서 다음 진단 때는 부족하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희 연구님도 질문 있다고 손 드셨는데 질문 한마디 마지막 아까 미리 예약제로 손 드셨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드리는 것보다 조금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유휴 공간에 대해서 요즘 많이 관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 나가보자라는 정부랄지 공공기관이랄지 그리고 민간단체랄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좀 나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공적인 유휴 공간, 사적인 유휴 공간은 반드시 임대를 할지 이런 걸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공적인 임대 공간은 유휴 공간은 반드시 공적인 목적이 있어야만 그 공공기관이랄지 거기서도 임대를 반드시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공익적인 목적이 조금 약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유휴 공간을 지금도 상당히 많이 저희 지역에도 문제가 되는데 유휴 공간은 있지만 사실은 많이 있지만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지역의 그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비어 있는데 그럼 비어 있으니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드리면 그때부터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쓸 건데 왜 너희가 쓰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지역 주민이랄지 그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이랑 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먼저 필시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깊고 조용히 스며들 수 있도록 가진 노력 다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 이상으로 부족한 발표를 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다음 발표 때는 더 멋진 발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